이번 PPT에서는요, 확률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률 통계를 할 때는요, 확률 그래프를 보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확률 그래프를 내 마음대로 해석도 하고 내 마음대로 처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률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것이 확률 통계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확률 그래프에서는요, 이제 데이터 값, 확률 변수, 이런 건 무엇이냐, 데이터의 수, 또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확률 그래프가 어떤 것이냐, 이런 데이터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사용되는 확률 그래프, 이 통계에 사용되는 확률 그래프는 어떠한 것인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접촉하고 막대 그래프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학생이 이제 성이 이제 박정희, 이름이 김최, 송, 전 뭐 이렇게 이런 성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10명에 대해서 키를 재었습니다. 키를 재었더니 한 사람 163, 165, 160, 163, 161, 162, 뭐 165, 164 이렇게 해가지고 키가 나왔어요. 그럼 학생에 따라서는 키에 이렇게 우리가 막대 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10명의 학생에 대해서 키를 쟀을 때 그 막대 그래프는 다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 이쪽에 키를 넣고 누구는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우리는요, 확률 통계를 하기 전에는 이 막대 그림만 보고 온 것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우리는 그려왔고, 이 막대 그래프 가지고만 공부하고 처리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막대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요, 확률과 통계에서 쓸 수 없는 그래프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머리에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확률 통계를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확률 통계 쓰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평균을 그릴 땐 여기에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평균 하면 이게 지금 162.7인데 10명에 대한 평균이 167 평균이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은 확률 통계에서 쓰는 그래프가 아니니까 이 그래프는 이제 머리에서 지우셔야 돼요. 확률 통계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 그래프에서 쓰는 확률 통계에서 쓰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 하면요. 어떤 그래프인가 하면은 여기 키는 여기 이제 수직축으로 써 있는데 이 키가 X축으로 오는 것입니다. 키가 X축으로 이 키 수치가 이 키가 X축으로 오고 또 여기는 이렇게 10명이 하나하나 됐지만 이 10명이 Y축으로 옵니다. Y축으로 와가지고 요 키가 몇 명이냐, 161이 몇 명이냐, 164cm가 몇 명이냐, 이러한 그 숫자, 이 키에 해당하는 몇 명인가 하는 그 수가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전혀 틀려요. 여기는 각각 이런 걸 하나의 원소라고 보죠. 각각 이런 그 10사람이 들어가고 여기 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확률에서는 키 데이터가 횡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이 이 Y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확률 그래프예요. 이것이 확률 그래프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여태 막대 그래프하고 뭐 하면 전부 다 이것만 그려왔어요. 여태까지는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거 잊어먹으시라고 했죠. 먹고 키. 여기 우리가 수직축의 막대 그래프의 길이로 나타낸 이 키가 횡축으로 옵니다. 횡축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박하고 윤하고 홍 세 사람이
키가 163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몇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 수직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163이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률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확률 그래프예요. 확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에서 확률 그래프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확률 그래프는 이 키, 이 우리가 측정한 값이죠. 측정한 값이 1이로 오고요. 이 x축 횡축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값에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수직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막대 그래프가. 여기서는 키가 막대 그래프의 길이지만 확률 그래프에서는 몇 명이냐, 이것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이거가 틀린 게, 여기 누구 키가 뭐 나와 있어요. 누구 뭐 윤 누구, 남 누구, 홍 누구, 박 누구, 김 누구, 최 누구에 대한 각 키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다 사라졌어요. 학생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누가 160cm고 누가 161cm가 두 명인지 누군지 여기서는 몰라요. 확률 그래프의 특징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긴 잘 보시면 뭐죠? 그냥 숫자만 있어요. 숫자만 있습니다. 남 누구, 윤 누구, 송이나 박 누구, 김이나 최 누구, 이냐, 이런 건 몰라요. 여기서는 이건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히 키가 이렇다는 키의 값이 나오고 몇 명이 있다, 이것만 이것만 표현하는 것이 확률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는 건 이건 막대 그래프예요. 우리가 다 이거 뭐 측정을 하고, 키를 측정하고, 길이를 측정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뭘 다 측정을 하겠죠. 이 측정치가 여기 나오는데, 확률 그래프에서는 이 측정치가 행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길이는 그 몇 명이냐, 이것을 몇 개냐, 163에 해당하는 것이 몇 명이냐, 뭐 무게면 163짜리 무게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고 의미가 전혀 틀리니까 여태까지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는지를 아시고, 이제부터는 이 막대 그래프는 머리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막대 그래프를 키를 잰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집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최는 161, 이는 뭐 박은 뭐 윤 누구는 163, 송 누구는 162, 이렇게 10명을 그릴 수 있지만 확률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60이 한 명, 163이 셋, 162가 둘, 162가 이제 하나, 161이 둘, 164가 하나, 165가 둘,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그 집단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확률 통계에 사용되는 그래프예요. 이것이 이제 확률 그래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사용되는 그래프는 이건데요. 이것이 이제 확률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요, 확률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맨 처음에 봤던 학생의 키를 잰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것이 통계 그래프로 바뀌려면은, 변형되려면 어떻게 했죠? 사람 이름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쪽에 측정 데이터에 대한 값, 다 이건 숫자입니다. 수예요. 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들어가요. 다 이 수가 있는데, 이 수 측정 데이터 값이 이 횡축으로 가고,
그 다음은 이 데이터에 속한 것이 몇 개냐. 여기서는 사람인데 이 데이터에 속한 것이 한 개. 뭐 이렇게 이제 이 확률 그래프에서는 뭐 사람이라든가 뭐 사람 이름 이런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예요. 그래서 160에 해당한 데이터, 이 160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것이 한 개, 160일에 해당하는 게 두 개, 162짜리가 한 개, 163짜리가 세 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 이제 10명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사람 숫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이미 뭐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학생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게 160짜리가 한 개다. 165가 두 개다. 뭐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 값이죠. 측정치니까 이게 데이터 값이에요. 이게 측정치니까 이게 데이터 값이 되고 이건 몇 개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다시 그리면요. 이거를 뭐 칸은 이제 지우고 그대로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159, 160, 161 그대로 오고 이것이 이제 데이터 값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생 키를 재었으니까 이게 학생 키 센티미터로 된 학생 키다. 이거 이렇게는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 보면은 이것만 확률 그래프로만 이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건 데이터 값이에요. 이게 키인지 어떤 길이인지 무게인지 이런 걸 모릅니다. 하여튼 이 데이터 값이에요. 이게 단위가 센티미터인지 뭐 길이 미터인지 킬로그램인지도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이제 확률 그래프예요. 그냥 데이터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요. 이게 키가 되든 무게가 되든 길이가 되든 여기서는 알지만 이미 확률 그래프로 보면 그건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숫자만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숫자가 몇 개냐? 하나다. 뭐 161짜리가 둘이다. 163짜리가 세 개다. 이렇게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뭐냐? 빈도수죠. 빈도수. 여기 사람이 여기서 보면 이게 뭐 세 명이다 뭐 이런 게 좀 의미가 생기지만 이 확률 그래프로 보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이게 단위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게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빈도수라고 하죠. 160이 몇 번 나타나느냐? 161이 두 번 나타났다. 163이 세 번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그냥 빈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빈도수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총 빈도수는 뭐죠? 총 빈도수는 여기서 데이터의 수죠. 데이터 수가 이제 10개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몇 개입니까? 10명. 이게 데이터의 수가 되는 게 이게 10명이 됐으니까 10명이 됐으니까 총 빈도수는 데이터의 수는 총 수량이 10명이 되는 거죠. 10명 총 빈도수 그래서 1, 2, 1, 2, 1, 3, 1, 2 이걸 더하면 열이에요.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빈도수 각 데이터 값의 빈도수는 이렇게 되지만 이걸 다 더하면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총 이걸 다 하면 이게 총 빈도수가 되는 거고 이건 각 데이터의 빈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빈도수라는 건 데이터의 수예요. 총수량, 데이터 총수량인데 이건 여기다 보니 막대 그래프에서 보면 이거다 이거죠. 학생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키를 측정한 학생의 숫자. 이것이 이제 총 데이터의 수고 각 키에 대한 빈도수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쪽 하나도 확률 그래프에서 이것만 달랑 나오거든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확률 그래프 나올 때는 이거 설명하는 수도 있지만 이거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학생의 키를 재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빈도수를 다 해보니까 10이네. 이건 10명의 키를 재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낼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안 가르쳐주면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값이 이러고 거기에 이제 빈도수가 셋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건 몰라도 돼요. 이쪽은 몰라도 돼요. 확률
그래프를 보는 데는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이제 확률 그래프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빈도수입니다. 빈도수. 그리고 이걸 데이터 값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 값이죠. 여기서 이제 키라는 걸 알지만 이것만 딱 볼 때는 이거 안 보여주고 이것만 보여줄 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160이라는 데이터 값, 160이라는 데이터 값, 162라는 데이터 값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값이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3개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데이터 값하고 빈도수하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확률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확률 그래프는요, 이 빈도수가 있고 총 빈도수가 있죠. 그 총 빈도수에서 총 빈도수는 총 데이터의 수량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수량이 안 나왔어요. 여기다 이것을 다 더한 게 데이터 수량이죠. 1, 2, 1, 3, 1, 2 이걸 더한 게 데이터 수량이에요. 이 열이거든요. 이 총 데이터 수량, 총 빈도수죠. 데이터가 나타난 빈도, 총 빈도가 이제 데이터 수하고 같고 총 빈도 나누기 각자 각 데이터 값의 빈도수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60은 어떻게 되죠? 160은 총 빈도수가 지금 10이에요. 열입니다. 이 총 빈도수가 1, 2, 1, 3, 1, 2 그렇죠? 총 빈도수가 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빈도수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의 이거 위에 수직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빈도수예요. 이것이 다 합하면 열인데 이 총 빈도수에 대해서 이 각자 데이터의 빈도수 이건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얼마죠? 0.1 이렇게 됩니다. 161은 10개 중에 2개죠. 확률로 하면 10분의 2죠. 그 다음에 162는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또 163은 10개 중에 3개니까 10분의 3, 0.3. 164는 하나니까 0.1. 165는 건 2개 해가지고 이거를 확률로 표시한 것이 이것이 확률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 확률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쪽에 횡축에 나오는 게 이게 데이터 값인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데이터 값이에요. 이건 숫자입니다. 데이터 값. 이 데이터 값이 이제 만약 여기서 나왔다면 키가 되는 거죠. 이걸 알면 이제 이걸 보고 이건 키다 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안 보여주고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뭔지 모르죠. 이게 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치적으로 데이터 값이 이렇게 159, 160, 161 이렇게 데이터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값은 몇 개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데이터 값이 6개인데 이게 확률 변수가 데이터 값이 6개인데 어떤 건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하나 나오고 셋 나오고 하나 나오고 둘 나오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10개라는 거죠. 10개고 이건 확률로 했으니까 전체 각자는 0.1, 0.3, 0.3이 되지만 이걸 다 확률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확률은 전체 열이 되니까 각 데이터의 확률을 다 합한 것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이에요. 그렇죠? 1이고 빈도수로 하려면은 전체 데이터가 10개니까 여기다 10개를 곱하면 다 빈도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1이 되고 여긴 2가 되고 여긴 3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확률은 총 빈도수 데이터 수에 대한 각 데이터의 빈도수 그렇죠? 이거 보고는 여러분이 데이터 확률 변수 데이터 값이에요. 확률 변수만 가지고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몇 개인지 몰라요. 이걸 재야지 몇 개라는 게 나와요. 또 확률 변수만 가지고는 확률을 모르고 이게 확률 막대 그래프를 봐야죠. 길이를. 그래서 이 확률을 다 더하면 확률을 더하면 1이고 빈도수를 더하면 총 빈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빈도수를 각자 빈도수로 나누니까 각각 데이터의 확률이 되고 또 각각 데이터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확률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확률 그래프에 있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 그래프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확률 통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은 확률이고 이쪽은 데이터 값이고, 그리고 이것 각 데이터의 발생 확률이라고 하죠. 발생하는 확률, 나타나는 확률, 그리고 이 확률을 다 합하면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확률은 총 빈도수에서 각 데이터가 나타나는 빈도수죠. 각 데이터가 나오는 빈도수예요. 이것이 확률이고, 그래서 이거를 확률 그래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그래프를 보실 땐 다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설명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이거다 저기 총 빈도수가 이게 무슨 총 이게 확률은 1이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여기 데이터가 이게 다 다르게 쓰는 겁니다. 같으면은 여기 겹치니까 이건 다 다른 값이 나와야죠. 같으면 안 되죠. 같은 건 여기 겹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는 다 다른 값이 돼야 돼요. 다 다른 값이 되는데 데이터의 개수는 모르죠. 이거 보고는. 또 이거 보고도 모릅니다. 확률로만 나오지. 그럼 이 확률에다가 총 데이터 개수가 몇 개라는 건 따로 주어줘야 돼. 10개냐 100개냐에 따라서 만약에 100개라면 이게 10개가 되는 거고, 빈도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데이터 개수가 50개라면 0.1이면 이게 5개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데이터의 개수도 알 수 없어요. 데이터 개수가 총 몇 개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 데이터 값이 나오는 확률만 알 수 있어요. 데이터의 개수는 모릅니다. 여기서는요. 이것이 이제 일단 확률 그래프예요. 그래서 확률 그래프는 각 데이터별에 발생하는 빈도, 발생하는 확률, 나타나는 확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률 변수는 이건 다 달라야죠.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변수니까 다 다른 값에 대해서 나오고, 근데 데이터의 확률은 이렇고 데이터의 개수는 여기선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총 데이터 개수가 몇 개라고 주면은 이제 여기다 확률을 곱해가지고 데이터가 몇 개다 알 수 있죠. 요것만 가지고는 확률의 데이터의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P160 이렇게 표현하죠. 100키가 여기서 이제 이게 키라는 걸 알지만 모르면 데이터 값이 160인 거예요. 확률은 10분의 1. 그렇죠? 여기 이제 빈도수로 나눈 거니까 데이터가 160일인 거에 160일인 값의 확률은 두 개니까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해서 0.1, 0.2, 0.1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0.2, 0.2, 0.1, 뭐 0.3은 10분의 3, 10분의 1, 10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확률 그래프이니까 이 확률 그래프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지 앞으로 확률 통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확률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빈도수에서 나오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몇 명 키가 나오고, 이건 사실은 이 막대 그래프에서 나오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확률 통계를 하시면요, 제일 확률 통계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평균입니다. 통계에서 나오면 평균 이런 것만 얘기하죠. 이게 아마 모든 나오는 그 통계에서 나오는 용어의 7, 80%는 될 거요. 이 평균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계에서 계산하는 것이 결국은 평균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평균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통계 확률 평균에서는 이 평균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대로 이제 학생 10명에 대해서 키를 재했어요. 그러니까 최 누구는 161cm, 박 누구는 163cm, 정 누구는 뭐 165cm, 전 누구는 165cm, 김 누구는 뭐 164cm 해가지고 이제 10명의 키를 쟀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키의 평균은 뭐죠? 평균은
그냥 다 더해서 열로 나누면 되죠. 161, 163, 160, 164 그냥 10명 걸 다 더해요. 그냥 더해가지고 10명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게 평균 키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산술 평균. 그냥 하나하나 다 더해서 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개수 쉽게 뭐 데이터를 다 더해서 데이터 개수로 나누면 그것이 이제 평균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키의 데이터지만 그냥 그걸 다 10명이면 10명 걸 다 더해서 10개를 더하는 거죠. 데이터를 10명이니까 10개가 데이터 나오니까 해서 그냥 10로 나누면 돼요. 이것이 바로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만 이게 평균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걸 이제 산술적인 방법으로 구한다 해서 이제 산술이죠. 산술이라는 건 수학의 아주 기초 원시적인 말이죠. 산술하는 건 산술이다. 이건 뭐 수학도 아니고 그냥 10개 더해 가지고 그냥 10개 더해서 10개니까 10로 나누는 거지. 무슨 이거 뭐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산술 평균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평균을 낼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좀 길고 복잡하니까 데이터가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았어요. 160이 하나, 162도 하나, 161은 두 개, 163은 세 개, 164는 하나, 165는 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쉽게 계산했냐면 161이 한 개, 162가 두 개니까 곱하고 162 한 개 곱하고 163이 세 개니까 세 개 곱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좀 생각하는 식으로 수학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총 데이터 개수가 열이니까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기 다 하면 1, 2, 1, 3, 1, 2 하면 10개 아니에요? 이 데이터 수가 총 10개니까 열로 나눠서 평균치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중평균이라고 하죠. 가중 이건 뭐 영어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비슷한 말이에요. 무게를 더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가중이 160에다 어떤 다른 가중치를 준 거예요. 1이라는 가중치 이게 두 개를 하는 개라는 의미고 여긴 2라는 두 개니까 요게 뒤에 곱해지는 걸 요걸 이제 가중치라고 하죠. 가중치. 그래가지고 데이터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요. 이렇게 곱해도 이거랑 똑같다 이거죠. 이거랑 똑같다. 가중치라는 게 몇 개, 161이 몇 개 나오느냐, 나타나느냐, 두 개 나타나니까 둘 곱한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163이 세 개 나타나니까 세 개. 총 개수가 10개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중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 가중평균이나 산술평균이나 이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겹치는 데이터가 그대로 있으면 겹치는 대로 무조건 더해 나가는 거예요. 163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3개가 나오면 3개 겹치기로 다 더하는 거고 여기서는 겹치지 않죠. 데이터가 겹치는 건 여기 3개로 나오니까 163이 3개다 하니까 이 데이터 값은 똑같은 데이터 값은 없죠. 데이터는 겹치지 않아요. 겹친다면 이 안으로 올라올 거니까 163이 3개니까 163 3개 이렇게 안 쓰고 곱하기 3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가중평균이죠. 그러니까 산술평균이나 가중평균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데이터 같은 거를 겹치기로 겹쳐가지고 반복해서 몇 번 163을 3번 더하지만 이런 가중평균에서는 163이 3개라 해가지고 3을 곱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 값이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163이 하나 또 있다면 이게 곱하기 4가 되지 여기다 또 똑같은 데이터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중치예요. 데이터가 몇 개 나오느냐 그걸 가중으로 가중치로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술평균, 가중평균 해도 똑같은 계산식인데 산술평균은 같은 데이터 값을 계속 그냥 더해 나가는 거고 이 가중평균에서는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몇 개냐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하는 거고 단 이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할 때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은 이렇게 다르게 계산한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하죠. 이건 좀 원시적인 산술평균이고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는 이 가중 평균치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이게 데이터 빈도수. 확률 통계에서는 가중 평균치로 평균을 계산한다 이겁니다. 산술 평균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확률 통계에서는 이게 워낙 데이터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데이터가 뭐 100개 나온다, 뭐 50개 나온다면 이거 50개를 어떻게 다 써요? 가중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평균 가중치고 확률 통계에서는 평균 가중치로 이 평균 가중치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10명의 키를 측정한 총 데이터죠. 이것이 맨 처음 만들어진 원래 데이터고 이게 전부인데 그 이상의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집단, 어머니 집단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원래 원 데이터 이제 오리지널이 된다고 하겠죠. 맨 처음 만들어지는 원래 데이터고 이거의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집단이라는 건 여기서 몇 개 뽑아낸 게 표본 집단이고 이 전체를 여기서는 10개지만 이 전체가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는 여기 이것이 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다니까 이거를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확률에서 계산하는 가중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가중평균치라도 160이 1개면 1개 곱하고 161 데이터가 2개면 2를 곱하고 163짜리 데이터가 3개면 3개를 곱하고 해서 요 1, 2, 3 요것이 이제 가중치입니다. 여기 가중치예요. 그래서 이제 10으로 나누면 162.7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중치인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이 데이터 값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이걸 거리라고 보죠. 이걸 거리라고 봅니다. 164cm, 165cm. 그러면 여기다가 무게를 얹어 놓는 거예요. 몇 개? 1개. 이래서 가중치라는 가중 평균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다 무게를 올려 놓는 겁니다. 가중. 2개. 이게 가중치죠. 3개, 1개, 3개, 1개. 이 2개 가중 무게를 올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무게를 올려 놓는 거예요. 그렇고 나면은 어디에다가 이 중심을 잡으면은 이것이 평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곳에 중심이 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가중 평균 값입니다. 이 162.7 여기다 놓으면 이 막대가 수평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쓰러뜨리려는 그 힘과 이쪽으로 쓰러뜨리려는 그 작용이 완전히 좌우 평행이 돼서 162.7에 여기다가 이것을 고이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은 이 막대는 수평을 유지한다는 얘기에 그래서 이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값에다가 데이터가 몇 개냐 이런 걸 이렇게 무게라고 생각하고 올려놓는다 해서 그때 이것이 중앙이 무게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평균치예요. 그래서 가중 무게를 올려놓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가중치라는 게 이렇게 해서 하나 가중치를 올려놓는 거 2개 1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평균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중평균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이게 가중평균이구나. 데이터 값에다가 데이터가 몇 개냐? 1개면 1개 올려놓고 2개면 2개 올려놓고 3개 올려놓고 1개 올려놓고 3개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이 되는 게 어디냐? 이걸 중심점이 어디냐? 이게 160.7인데 이것이 가중평균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요, 이 데이터에게 뭐 우리가 이제 집합, 집단이라고 뭐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지금 163, 161cm 이렇게 돼 있죠. 163이 3명, 또 161이 2개. 이렇게 그 데이터의 집합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그 집합, 이제 집합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집합 안에 데이터는요,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집합이 되지가 않아요. 집합 안에는 이 데이터가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163이 2개 있고 165가 2개 있으면 안 돼요. 그 집합에서는 이게 다 달라야 돼요. 이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시할 때는요, 161이 2개면은 161A, 161B 이렇게 구별해서 써줘야 돼요. 또 163이 3개면은 여기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것은 163A, 163B, 163C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10개지만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집합에서는요, 같은 데이터가 2개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집합에서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집합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뭐 첨자로 붙이든 뭐 다르게 붙이든 해가지고 161A, 161B 이렇게 다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합은 그런 겁니다. 집합 안에 원소는 다 다르게 표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집합의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르게 쓰시고, 이건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고, 이런 게 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10개니까 집합의 크기는 10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중 평균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정리를 해서 확률 그래프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률 그래프라고 그랬죠. 여긴 데이터 값입니다. 데이터 값.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써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는 데이터 값이에요. 서로 다른, 여기 같은 게 쓰여질 수 없다고 그랬죠. 162가 여기 또 하나 생기면 이 막대가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지, 데이터가 새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값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나타난 확률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서 0.1, 0.0, 0.3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쪽은 확률이고, 데이터 확률의 값, 이 확률의 값은 다 합하면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의 중심은 162.7, 이건 가중 평균으로 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데이터 값에다가 데이터 개수 이런 걸 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그럼 이제 확률로 할 때는 데이터 값을 아까 이제 빈도수 가지고 계산했지만, 이제 확률로 가지고 데이터 값을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M,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게 이제 가중 평균식이죠. 162 하나, 161이 2, 162가 하나, 163이 3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2.7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2 데이터의 총 수량이죠. 총 수량입니다. 그럼 이걸 잘 보면요, 이 식을 시그마 xi 이거죠. 시그마 xi가 이제 이 데이터 값입니다. 이제 시그마 xi 이것이 데이터 값이에요. 데이터 값이고, 여기서는 i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데이터가 이제 6개 있으니까 xi가 1부터 6 그런 거예요. 1부터 6인데 그거에 대해 빈도수를 곱했죠. 빈도수를 곱했습니다. 1, 2, 3. 그래가지고 총 빈도수로 나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중 평균을 구하는 식인데, 이 식은 어떻게 되죠? 이 식은 이 식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xi 곱하기 각각의 총 빈도수분의 빈도수는 각각의 이제 확률이 되는데, 요건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160 곱하기 요건 10분의 1이죠. 10분의 1, 10분의 1. 또 161 곱하기 다시 하면 10분의 2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그 분리해가지고 162 곱하기 10분의 1, 163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또 164 곱하기 10분의 2, 그 다음에 165, 이게 1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했죠? 이것이 지금 확률이죠. 아까 본 확률이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식은 바로 이게 확률이죠. 확률에 그러니까 xi 데이터 값에다 확률 가중치, 그렇죠? 확률 가중치, 확률을 넣는 건데 이것이 가중치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처럼 아까는 이제 뭐 빈도수로 했지만 이것만 하면 빈도수지만 확률 가중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확률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식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시그마 xi 곱하기 pxi, 이것이 데이터 값에다가 확률 가중치를 곱한 것이고 이것이 데이터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률에서, 우리 확률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확률이 들어가는 거죠. 빈도수가 아니고 확률이 들어가고 이게 데이터고 확률 변수고 이게 전체 값이 1이에요. 이때 이 평균을 구하는 식은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뭐죠? 확률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61 곱하기 0.1, 161 곱하기 0.2, 162 곱하기 0.1, 163 곱하기 0.3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서 다 곱한 것이 평균이 돼요. 이것이 확률에서 평균을 구하는 식입니다. 이 식 하나로 확률에서의 평균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확률 통계에서 평균은 이 식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PPT에서는요, 확률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률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오던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하고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그래프니까 여태까지 보아오던 일반 막대 그래프는 잊어먹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률 그래프에서는 이제 확률이 나오고 데이터 값, 확률 변수가 이제 x축이 되고 확률 값이 y축이 되면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데이터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확률 그래프에서 평균을 구하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가중 평균이고 이 평균이 통계에서 쓰여지는 평균입니다. 가중 평균으로 우리가 통계에서 평균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T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에요. 확률 통계에 대한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응용과 실전 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 안에 이것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